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민사소송법 전반적인 내용, 전체 내용이죠. 전반적인 내용은 이제 큰 체계를 잡을 때 하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민사소송법 제1편에서부터 9편까지 해서 쭉 체계적으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해하는 쪽의 강의를 유도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이미 기본 이론 강의를 다 마치고 그 기본 이론 강의의 내용으로 문제를 확인하는 거죠.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본 이론 강의를 제대로 소화했는지 그분을 파악하는 내용인데요. 항상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기본서를 통해서 기본 이론을 익히고, 그죠? 익힌 다음에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그죠? 문제로 확인한다. 이게 기본적인 학습의 원리입니다. 기본서를 통해서 내용을 익히고 그 기본서로 익힌 내용을 문제로 확인한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기본 이론 강의를 1편에서 그냥 우리 9편까지, 전자소송까지 다 끝내고, 65강인가요? 그렇죠? 65강인가 66강인가. 그런데 그 65강을 전부 다 기본 이론만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와서 다시 문제풀이에 또 1편부터 9편까지 문제 풀고, 그렇게 되면 기본서 익힌 그 내용과 문제로 확인하는 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65강 듣는 사이에 문제는 하나도 안 풀었잖아요.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처음에 들어와서 그럼 민사소송법 총론부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 라고 하면 그 뭔데요? 몇 달 전에 들었던 그 기본 이론이 생각날 희망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 따로 문제 따로 이렇게 갑니다. 그죠? 기본 이론이 기억이 안 나니까 문제는 어떻게 되죠? 이제 암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했던 이제 그런 암기를 하게 되면 암기는 무조건 금방 잊어버리는 거니까요. 그죠? 어차피 막 휘발성이 강해서 날아가니까 이게 없도록, 그다음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이건 최소화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나 멀리 있으면 이걸 최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암기가 그냥 대부분이다. 결국 암기가 최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해는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지 않도록 기본 이론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또 문제풀이를 할 때도 여러분들은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문제는 확인하는 거다. 문제는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본 이론 강의, 어차피 여러분들은 기본서 강의하고요, 기본 이론 강의하고 문제집 강의를 같이 구매해서 같이 보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그냥 나는 기본 이론 강의를 하면 전부 다 스크린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다 듣고 문제를 푼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되는 거니까,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죠? 기본 그래서 그 체계에 똑같이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문제 푸는 시간, 제가 지금 이제 1번부터 풀잖아요. 1페이지부터. 그러면 풀면 그 부분에 대한 기본서 강의, 기본 이론 강의죠. 그 기본 이론 강의를 반드시 다시 한번 수강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오늘 문제를 제 1편에 제 1장하고 그 다음에 제 2장,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되죠, 얼마. 그러니까 제 2편까지, 2편에 그러면 제 1장까지 내가 오늘 문제를 풀 계획이야. 제 2편의 1장까지 문제를 풀 계획이야 라고 하면 1편 1장 2장과 2편 제 1장까지를 반드시 기본 이론 강의를 먼저 듣는다. 먼저 다시 한번 남겨, 두 번째 듣는 거죠. 다시 한번 듣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듣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저번에 한번 다 풀었으니까, 기본 이론 강의 들었으니까, 자, 이제 가서 문제 풀어야지. 90%가 틀립니다. 90%가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해한 것을 문제로 확인하는 것이지, 문제를 외워가지고 기본서를 익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죠?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걸 전제로 해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 계획에 맞춰서, 나는 이제 문제집을 보고, 문제집에 나는 뭐 한 20페이지까지 오늘 문제를 풀어볼게. 우리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집이 두께가 많지 않으니까, 두껍지 않으니까, 그러면 나 한 20페이지까지 오늘 한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거야. 라고 하면 그 20페이지까지 해당하는
그게 이제 제2편의 제1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2편의 1장까지 쭉 먼저 강의를 한번 더 듣습니다. 그죠? 더 듣고 와서 지금 저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번 더 들었으니까 자 이제 문제 강의 한번 들어보자 라고 들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무도 못 알아듣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고 그냥 짜증만 나고 짜증나고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잠이 오고 졸리고 그래서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그냥 졸고요. 그 다음에 시간만 가게 된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이론 강의를 1편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2편 1장까지 들었다고 하고 저는 방금 여러분들이 들은 그 내용을 이제 문제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1편은 우리 총론의 기본서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법 총론이죠. 근데 민사법 총론이 제 1장과 2장 두 개의 장으로 되어 있었죠. 1장이 민사소송이었습니다. 2장이 민사소송법이고요. 그러면 민사소송은 다시 또 6개인가요? 6개의 장으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집도 보니까요. 제 1절이 민사소송의 의의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민사소송이니까 장일 제목은 의의니까 민사소송 빼고 1절은 민사소송의 의의고요. 그 다음에 2절은 민사소송의 목적입니다. 교과서 보시는 분들도 괜찮고 목차 봐도 괜찮고요. 지금 우리 문제집 표제로 나와 있는 민사소송 목적 보셔도 됩니다. 그게 이제 2절이죠. 그 다음에 제 3절입니다. 제 3절은 민사소송 절차와 다른 소송 제도와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구별 제도들이 있겠죠. 짧게 하면 다 하신 내용이니까 이제 구별할 제도들, 그죠? 구별 제도들이 있고, 그 중에 이제 또 4절, 5절, 6절 있지만, 여기까지는 문제가, 기출문제도 없고요. 나올 만한 문제도 없어서, 그건 됐고, 3절에 구별 제도 중에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구별 제도에 뭐가 문제냐. 당연히 민사소송과 관련해서는 구별 제도는 많이 있죠. 민사소송 있고, 형사소송 있고, 우리 교과서로 가면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 있고, 가사소송 있고, 가사비송 있고, 그 다음에, 비송이니까 여기 우리 책에 문제 나온 소송 절차와 또 비송 절차에서 이제 비송 사건의 소송이 아닌 거, 그런 거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소송과 비송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자. 그냥 쭉 가면 일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도 이거 한 문제 보고 가자. 그래서 소송과 비송만, 그죠? 소송과 비송만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문제 1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풀기 전에 문제 1번의 내용을 알아야죠. 내용을 알아야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의 지문들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밑에 봤더니 해설에 4번 해설에 밑에 표가 있죠. 아래 표 참조할 때 그 표에 보니까 구분의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소송사건이란 뭐예요? 분쟁인 거죠. 법적인 분쟁이죠. 법적인 분쟁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양 당사자 사이에 서로 법적인 이해관계가 대립된다는 거죠. 이해관계에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다는 거죠. 분쟁이니까 분쟁. 그래서 이건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있는 겁니다. 양 당사자. 두 사람 양 당사자.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비송은 뭡니까? 소송, 분쟁, 쟁송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양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반면에 비송은 소송이 아니야.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해서 대립하는 양 당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냥 사법상의 권리, 사건이 바뀌는데 이게 변동이에요. 발생, 변경, 소멸. 즉 사건의 변동에 있어서 사건이 그냥 개인 간의 어떤 권리, 사건이 바뀌는데 분쟁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법원이 사인 간의 분쟁, 사건에 대한 분쟁이 있어서 법원이 후견을 하니 어떤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한쪽을 분쟁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법원이 뒤를 봐주는 거. 후견이라고 하죠. 후견적 차원에서 법원이 후견적 차원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냥 후견적 차원에서 개입해서 법원이 그에 대해서 사건 변동에 관여해서 그 변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대립되는 양 당사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경우를
비소송이라고 한다. 비소송을 한다. 그럼 그런 게 뭐가 있냐?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키워드고 이 핵심이 이런 거죠. 분쟁이 있다.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양 당사자가 싸우고 있다. 하는 게 소송이고, 여기는 그냥 어떤 사건의 변동이 있는데 그걸 법원이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적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후견적인 입장에서 어느 한 사람이 후견인 노릇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입장에서 개입하는 것. 자, 그걸 전제로 해놓고 이제 보면, 첫째, 소송사건과 비소사건 지금 해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법에 기속되는 정도, 엄격하게 법대로 해야 되는 거, 그거 뭐겠어요? 소송이겠죠. 후견은 여러분, 가장 그 사람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의 기속 정도는 법률이 엄격히 기속되어 판단하는 것은 소송인 거고요. 소송사건이고, 비소송사건은 한 목적적, 그죠? 어떤 게 가장 그 목적 달성을 후견을 요구하는 그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겠는가? 그게 한 목적적이죠. 그래서 한 목적적 재량형 판단이고, 그다음에 양 당사자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은 당연히 양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대립하는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 대립주의 또는 대심, 서로 반대되는 양 당사자가 피터지게 싸우는 구조고, 비소송 사건은 편면적 구조예요. 한쪽만 있을 수도 있어요. 상대판이 없는 싸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대판이 없어. 그게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안 되는 구조 일단 편면적 구조이고, 비대심적 구조다. 주요 대상은 당연히 소송 사건은 대립되는 당사자가 있으니까 대립하는 당사 사이의 법적 분쟁 전쟁. 반면에 비소송은 대립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쟁송, 서로 법적인 다툼성이 없는 사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해요? 후견 감독적 입장에서 처리하는 사건. 그런 게 뭐가 있어요? 호적 사건, 등기 사건, 공탁 사건, 법인의 사무나 청산의 감독. 이것도 법인은 자연인 법인할 때 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민사 조정. 이거 중간에서 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가사 조정. 이런 것들이 모두 비소송이라는 거예요. 법적 분쟁에서 양 당사자의 대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절차의 원칙은 소송 사건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정도고요. 뭐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이죠. 심리의 기본 원칙. 그 다음에 비소송 사건에서는 처분권주의에 대응해서 직권주의라고 그러고, 변론주의에 대응해서 직권탐지주의라고 하는 거죠.